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건강과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간, 바로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을 모시고 시니어 분들의 낙상 예방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주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우리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네,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신데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말로는 박경래라 그러고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 생활한 지 한 25년이 되는데 LA 쪽에 온 지는 한 3년 되고 미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의과대학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담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 3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업든 그룹에 속하신 우리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 모시고 이 시간 시니어 분들의 낙상 예방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박사님 뒤에 멋지게 이렇게 레이아웃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좋은데요. 우선 오늘 주제 시니어 분들의 낙상 예방. 누가 낙상의 위험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약해지고 근육이 옛날보다는 그 근육 양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도 떨어지고 신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생기실 수 있고 저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65세 이상 또 네. 85세 이상 분들은 더 위험하고 그런 시니어들이 특별히 잘 당하실 수 있는 이런 건강 문제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낙상에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어느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익스포즈 되어 있는지 그렇죠.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65세 이상 또 85세 이상이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질환이 있다거나 평소에 아니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특별한 또 특정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병이 생기시고 신체가 약하시고 예를 들어서 중풍이나 어떤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나 저혈당이 있을 수 있고 저혈압이 있을 수 있는 분들, 또 신체가 부자였을 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킨슨씨도 병도 있으시고 네. 또 이제 신경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4가지 이상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입원한 다음에 약해져서 나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또 신경 안정제 이런 걸 쓰시면서 이게 또 자기를 어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낙상의 위험이 요소가 또 존재하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당뇨, 저혈압,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네네. 또 신경과 관련된 질환, 또 무엇보다 약을 복용하신다면 말씀해 주셨을 때 4가지 이상의 약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혹시 이렇게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질환이 그렇죠. 있으시면 또 고지혈증이니 뭐든 해가지고 네네.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여러 분들이 4가지 이상 약 드시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4가지 이상 약을 드시게 되면은 그런 낙상의 위험 요소가 훨씬 높아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위험하고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시냐에 따라서 또 더 위험할 수도 있죠. 혈압약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안정제 또 어떤 때는 머슬 이어완제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어떤 때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근육이완제. 예, 근육이완제 네네네. 그렇죠. 근육이완제 이런 네.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낙상이 왜 그리고 언제 주로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물론 언제라고 이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뭐 주로 밤에 일어난다 아니면 뭐 추울 때 일어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언제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밤에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소변에 문제가 있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아. 분들, 요금실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이 전립선이 비대증이 있으셔가지고 자주 네.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은 어떤 때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나가셔야 되는데 밤에 깜깜할 수도 있고 또 정신이 약간 약하신 분들은 또 네. 디멘시아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 약간 정신력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컨퓨즈 해가지고 밤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고 빨리 걸어 나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두운데 침대에서 발이 일어나서 올랐으니까 어지럼증이 갑자기 닥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밤에 위험하시고 또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 위험하시고 또 다니실 적에도 주변에 무슨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이 또 위험하실 수 하니까 또 입원하실 때가 다시 집안에 오셨을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자기 신체가 약해졌으니까 또 그 전에와 틀리게 또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약을 또 복용하시니까 또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집에 계신 우리 간병인이나 또 음. 가족분들이 조금 그런 디테일들을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경우 이렇게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발에 걸리는 어떤 물건이 없게끔 한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주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낙상의 주요 원인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요소 또 개인의 어떤 그 이제 행동의 요소, 헤빗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요소. 자기가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전에 병적으로 해가지고 당뇨니 등등 해가지고 자기 신체적으로 약해진 부분, 신경이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을 여러 가지 드시니까 한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계단이 있는 분들은 또 어렵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문턱이 있어가지고 또 욕조로 들어갈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끄러짐이 화장실에서 방 안에서 어떤 때는 타일이 있으니까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이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는 걸 모르시고 또 들어가다 나오시다가 확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시고 환경적으로 이제 방지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죠. 또 욕조에서 또 바깥에서 나다니실 때 이제 폼리 하진 서라운딩 있으시면은 또 바닥이 언이븐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네. 또 넘어질 수 있고 이제 신체적인 요건 등등 해가지고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약을 줄일 수도 없고 가지고 그렇죠. 계신 이런 질환들을 그렇죠. 물론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 이렇게 싸우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조금 평소에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이 제일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네.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이제 적어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약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거를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자기의 병적인 면에서 최선을 치료 받으시고 의사가 상담하시고 또 의사의 어드바이스를 따라서 약을 잘 복용하시고 필요 없는 약은 어떤 땐 찌시고 상호 관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서 한 번 낙상 있으실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시고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치신 분들은 다치지 않도록 그 요인을 생각해서 방지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전부터도 조심하시고 운동하시고 걷는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계속 하시고 밸런스 운동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평양적으로 센스가 좀 부자연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고 또 집안에서는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시고 계단은 조심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계단 옆에다 이렇게 레일 같은 걸 해놓으셔가지고 잡고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요즘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옆에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손잡을 수 있도록 욕조에 조심하시고 키친이나 부엌이나 이런 데 물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닦으시고 네네. 또 이제 저 화장실에 쓸 때 조심하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밤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실 때도 갑자기 일어나 어떤 때는 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낙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어지럽고 자기 기분이 안 좋다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알리시고 서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되나 운동도 어떤 운동 해야 되나 이제 의사가 상담하시고 가족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서 이제 같이 준비하실 수 있게 교육을 받으실게요. 그래서 다치시고 뭐 골반이 다치거나 이렇게 이제 뇌출혈 되시고 입원하시게 되면은 본인한테도 힘드시고 더 네. 약해지시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도 돌보시는 분한테도 더 어렵잖아요. 더 네. 약해질 수도 있고 겁이 나셔가지고 나중에는 운동하시기도 원치 않으실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시기도 않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더 서태하니까 기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좋지 않고 이제 그걸 극복하실 수 있게 또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정보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실제로 낙상 사고로 좀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실비엣에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 타운에서 일하는데 네. 파트타임 일하는데 거의 뭐 매일 아니면 건너서 매일 거의 낙상하신 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더 훨씬 가볍게 다치는 분들도 있고 뭐 멍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네. 이머전시 안 가시더라도 어저께 넘어졌다고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부러졌는지 아프시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심하게 다치면 수술하시고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이제 이 골반이 다쳐가지고 힙본이 다쳐가지고 수술 받으신 후에는 한 1년 안에 또 10% 이상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나이가 따라서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뭐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그런 일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30, 40대부터 준비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연세가 좀 드시면서 자기 병을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관리하시고 걷는 운동 등등 하시고 밸런스 운동 하셔가지고 네. 준비하시면 좋죠. 그 병이 생기시더라도 그걸 다 준비하시고 의사들하고 상담하시고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시죠. 예. 그러면 걷기 운동도 얘기해 주셨고요. 밸런스를 위한 이런 네.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운동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밸런스 운동을 한다면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 생각나시는 밸런스 운동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걷기 운동도 굉장히 거기 밸런스 운동에 도움이 되죠. 네네. 예, 생각보다 이제 걷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머슬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한꺼번에 조화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발을 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눈으로 봐야 되죠, 귀를 들어야 되죠, 자기 밸런스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두 발 가진 동물한테 이게 굉장히 네. 힘든 뇌에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저니까 정신적으로 발달이 되고 기분적으로도 좋아지고 네. 머슬라도 도움이 되고 이제 걷는 운동 자체도 50대 후부터는 뛰는 것보다 더 걷는 운동 하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유튜브니 네이버니 찾아보니까 낙상에 필요한 노인들 필요한 운동 의자 앉아서 하는 운동 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의자를 기대고 할 수 있는 운동 뭐 혼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뭐 플랭크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은요. 네네. 그리고 다리 올려서 하는 운동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비타민 등등도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타민 낮아서 더 약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타민 D라든가 B12라든가 하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체크하니까 네. 잘 부용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실 수 있죠. 네. 또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그냥 좋다고 섭취를 다 하는 것보단 우리 박사님 같은 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꼭 네. 섭취하는 걸 권장하시죠. 네네. 일반적으로 노인 되시면 이제 골고루 식사를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어떤 들은 간단히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고 하는데 그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비타민도 하실 때 너무 과다 복용하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하실 수 있고 어떤 데는 드시는데 잘 섭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네.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게 어떤 거는 보니까 낫더라. 바깥에 안 나시고 하다 보면 햇빛을 안 찌니까 비타민 D가 일반적으로 많이 낮으시고 네. 또 어떤 스터디에 보면은 비타민 D가 낮은 분들은 밸런스도 안 좋고 또 그렇다. B12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꼭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도 골다공증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타민 D라는 거 운동 같은 거는 여러 면에서 골다공증 방지다든가 뼈가 세진다든가 머슬이 커진다든가 세진다든가 하는 문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예. 네. 예. 네. 지금 이 시간 시니어 분들의 낙상 예방 주제로 업튼 그룹의 데이비드 펄크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네. 우선은 너무 당황스럽고 음. 우선 아프실 수도 있고 아프신지도 모르고 지나치실 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막상 일어나면 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의사하고 상담하시면 좋고 또 이제 주위에 폴리스 스테이션이나 이제 이머전시 룸이나 이렇게 의사 오피스나 이제 전화번호를 옆에다 항상 놓으시고 네. 그래도 그런 위험도가 많으시고 정신력이 안 좋으신 분들,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낙상 위험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를 달아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누를 수 있게 그럼 911 네네. 눌러줄 수 있게 아니면 이 전화 수화기가 이제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저기 두셔도 되고 또 이제 또 자기가 못 일어나실 경우는 이제 소리 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전화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시니까 근데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의사를 이머전시 리치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매뉴얼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지만 그 번호를 크게 써놓으셔가지고 네. 이제 냉정원인데 해놓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 네.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제 연락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네. 예, 예. 이런 예를 들면 가볍게 여기시고 사실은 병원을 그래도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여기시고 안 오셨다가 음. 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저는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가벼운 낙상 사고여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 게 더 좋은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낙상하셨으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미끄러졌다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제 약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다른 요소가 나한테 있는가 그 체크업을 더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내가 어지럼증이 더 있다든가 신체가 약하든가 피곤하다든가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어쩌면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신체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다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또 이제 더 오래 가실 수도 있고 척추 같은 거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내추럴인데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추럴 쓰는 경우에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하니까 어떤 때는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잘 모르면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분 자체는 또 옆에서 자기를 봐드리는 분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때는 그냥 자기가 컨퓨즈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연락하셔서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예. 네. 예. 오늘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리면서요. 보행 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 또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 또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 또 시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어지럽거나 전등이 희미한 경우, 네, 좀 맞아요. 어두운 거죠. 그렇죠. 네. 예. 또 지팡이나 목발 등의 보조기구 크기 또는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또 공간들의 디자인이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이 된 경우,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또 저희 오늘 주제에 맞게 낙상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그러면 방금 나눠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저희 정리의 말씀 이 시간 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자주 보면서 낙상의 위험이
생기니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부터 준비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또 가족들 분들 중에서 주위 분들이 그런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시고 어떤 때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아니면 더 건강이 더 심해지는 일까지 개인적으로 손해 또 어려움 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주위에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도와드리고 운동하실 때 배려해드리고 집안에서 사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집안을 정리하고 또 안전하게 해드리고 계단을 이런 이 턱 같은 걸 없애드리고 손바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해드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고 아니면 이제 이머전시로 연락하시는 것도 배려해드리고 의사하고 잘 소통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죠. 나이가 드시면서 요즘은 20, 30년 이상 사시니까 맞습니다. 65세 리타하신 다음에도 그렇죠. 네. 또 이 시간 제가 궁금한 게 낙상 사고를 당하셨어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가볍고 큰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이 시간 나눠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낙상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거나 이제 주로 뇌출을 하고 이제 골반 같은 게 부스러질 수 있고 이제 그런데 힙보니 그래서 수술 받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걷는 게 전혀 같지 않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셔가지고 이제 리헵이 이제 재활이 필요하시고 근데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니까 또 걷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시고 또 근육이 더 약해지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도 있고 또 이제 한 번 낙상하셔서 하신 분들은 더 그런 위험이 있고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뇌 손상이 잠깐 분들은 아무래도 전보다 더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낙상 위험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본인한테도 또 손실이고 가족분들한테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방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다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고치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척추가 잡아들여 가지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아픔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치료를 네네.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받더라고 해도 이제 힘드시고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들으시고 자기 자세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낙상 위험이 더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럼 내가 더 방지해야 되겠다. 골다공증을 이제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이게 되시면은 더 그렇죠. 그 죽음의 위험들 더 올라가시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네. 방지하시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우리의 이제 저도 부모님이나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가구도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집안에 이런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새로 지은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문턱이라든지 그런 턱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니어분들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케어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그럼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공사나 조금 조율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 아니면 그렇게 시니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더 가실 수 있고 실비지 같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아 그렇게 네네. 시니어분들이 주로 사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조를 하실 수 있고 욕조 같은 것도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아 예,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턱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레일 같은 것도 해드릴 수도 네. 있고 그 스텝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언덕 이런 게 없을게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깔판 같은 걸 해가지고 미끄럼을 안 타시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예, 예. 집안에서도 예. 네. 혹시 침대 높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발맞춤에 좋고 침대에서도 많이 요즘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들 떨어지신대요. 그리고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밤에 그러시니까 어떤 한국에서는 또 바닥에 자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일어서야 되신 것도 있으니까 이제 바로 내려서 이제 발이 닿을 수 있도록 너무 높지 않은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라이트나 이렇게 밝게 해주시고
또 서라운딩이 너무 이렇게 이제 언패밀리하지 않게 잘 각인해 해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 네. 오늘 우리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을 통해서 참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 이렇게 나와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캐스 선생님께서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미주에 여러 군데 살다가 시카고에 살다가 이제 LA까지 와서 선생님들 만나 보고 환자분들을 치료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전에는 이제 주로 미국 분들 백인들 속에 살다가 치료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한국말 하시는 분들 우리 고향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네. 또 시니어분들 만나고 하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고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하니 그분들 좋아하시고 영어 잘하시지만 어떤 때는 좀 의학적인 통화가 아무래도 한국말로 더 쉬우니까 네. 제가 잘 서툴어도 이해해 주시고 잘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인상도 인자하시고 많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우리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데이비드 파크 박사님과 시니어 분들의 낙상 예방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업듬 그룹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듬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전문의의 네트워크 및 신속한 의료 추천서, 연례 건강검진,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진료팀, 편리한 지역 병원 및 긴급 의료 클리닉, 예방 진료, 긴급 진료를 위한 당일 예약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562-493-9581 562-493-9581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또한 생각을 사랑하며 건강을 구하며 건강상담 진행의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